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부담 가지시 말고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 강의실에서 이거를 외워서 오고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부분만 좀 골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8쪽에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뭐 생략하고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됐을 때 가장 많이 신경 써야 되는 법이 이 법이에요.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인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평가를 이제 여러분 평가를 많이 받아봤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 평가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는 건데 그 뭐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6번 제2조의 정의 중에서 6번 정도가 이제 여러분하고 직결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무원이 되셨을 경우에. 자, 성과 관리는 정부 업무를 추진할 때 기관의 임무, 목표, 지표를 수립하고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른바 우리가 학점을 받잖아요. 뭐 A 학점부터 F 학점까지 학점을 받잖아요. 그러한 그 점수로 또는 등급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전반적인 과정을 성과 관리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다른 것도 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없어서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된다면 제일 신경 써야 되는 법률이 바로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쪽 근로기준법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법인데 뭐 한 번쯤 읽어드릴 필요는 있어서요. 여러분이 어차피 일을 하셔야 되니까. 자, 제2조 근로자란 자, 임금을 목적으로 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일을 하는 사람,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 근로자. 자, 사용자. 자, 사용자는 그 사업주, 우리 뭐 사장님이나 회장님 등등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이른바 뭐 그 대표 또는 임원들이라고 해도 저는 뭐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근로계약, 그 다음에 임금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임금이에요. 돈이에요, 사실은요. 자, 근로조건의 기준 제3조. 자,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이 근로기준법보다 뭐 조건을 더 안 좋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근로조건의 결정, 자유의사에 따라 뭐 근로조건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월급을 얼마 줄 수 있다, 뭐 어쩌다 이런 협상이라는 걸 하거든요. 특히 이제 경력직 사원 같은 협상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서로 자유롭게 생각을 밝히고 교환을 해야 되죠. 자, 근로조건의 준수, 자, 성실하게 서로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균등한 처우,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강제근로, 뭐 갑자기 뭐 넌 집에 못 가 이렇게 해서 막 가두고 절대 안 되죠. 폭행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중간 착취의 배제 절대 안 됩니다. 그 누구의 임금을 노동의 대가를 가로챈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자, 이게 그 어떤 뭐 민방위 훈련이라든가 예비군 훈련이라든가 이런 뭐 선거를 해야 된다든가 등등 이런 것을 할 때는 그거 하지 마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이 모두 공민권이라고 합니다. 자, 공적인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10쪽의 맨 위에요. 제15조. 당연히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무효죠. 그 다음에 제76조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요새 언론에서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그러는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자신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한다 라고 76조의 3항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요새는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언론에 또는 인터넷 그 여론에 즉시 그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콜센터에 전화할 때 이제 듣는 자동 음성 메시지로 듣는 게 바로 10쪽이 나오는 산업안전보건법이요.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 2항 고객의 폭언 등으로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요. 자, 이 얘기가 분명히 나올걸요. 뭐 여러분의 가족처럼 생각해서 대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로 자동 음성 메시지가 콜센터에 이렇게 전화로 기다리고 있을 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업무에 관련된 것을 이유로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런 산업안전보건법에 직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쪽의 맨 위에 보면은 맨 위에서 두 번째 줄에 고객 응대 근로자. 자, 고객 응대 근로자는 직접 마주하지 않고 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는 것, 전화를 통해서 상대할 때 자, 이 근로자를 고객 응대 근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상 이런 것은 감정 노동자로 분류를 많이 하죠. 원래 감정 노동자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그 사회학적 측면에서 쓰는 단어인데, 우리가 뭐 감정 노동자 그러면 이제 또 대충 안단 말이에요. 자, 그 대표적인 이제 그것과 대표적으로 관련된 법률이 산업안전보건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들어가게 되면 건강검진을 해야 되죠. 건강진단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제43조에 나와 있는 자, 건강진단 조항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공공기관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이 기말고사 때는 이제 일반 기업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요. 배울 게 사실은 정말 산더미처럼 많아요. 그리고 제가 가르쳐 드릴 것도 많은데, 일단 핵심적인 거, 그리고 직관적으로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쪽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인데, 자, 성희롱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성적인 굴욕감, 혐오감, 수치심, 그리고 불이익을 주는 것 등등 상당히 범위가 넓긴 한데, 이게 이 성희롱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개인이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의 행동이 이런 것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경각심을 스스로 가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양성평등기본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성적 언동이란 뭐 이렇게 어떤 걸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뭐뭐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 자, 그리고 맨 아랫줄에 이제 지난글씨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 평균적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를 예로 들게요. 저한테 누가 성희롱을 해요.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어떤 수치심 같은 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행위를 이제 받았을 때 제가 아닌 일반적이고 건전한 사람을 대신 앉혀놓고 그런 것을 당하라고 했을 때, 아, 나도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꼈어 라고 한다면 100% 이 판례에서 말하는 성희롱의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전하고 그 규범적인 일반인이 들었다 했을 때도 이게 그렇다, 뭐 어떤 그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이제 흔히 말하는 성희롱 범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다는 거. 그리고 12쪽에 이제 위에서 두 번째 문단을 보면은 자,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2차 피해. 이게 언론에서 특히 인터넷 여론에서 이게 그렇잖아요. 뭐 그 사람의 신상을 다 쥐잡듯이 다 털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확정되지 않은 얘기, 뜬 소문 이런 것 가지고 공격하고 이런 것들, 이게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충분히 있죠. 이미 우리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2차 피해에 관련된 사항도 한 번쯤은 그냥 고민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든 뭐가 되든 공공기관에 근무를 하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얘기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때 또 들을 얘기예요. 그때 또 들을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양성평등기본법 아까 방금 얘기했고요. 그 다음 국가인권위원회. 자,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 자유와 권리를 이제 그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13쪽입니다. 자, 맨 위에 줄이요.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등등등등등등을 만약에 어긴다고 하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로 간주가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에게는 고용과 관련해서 특정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에 해당되는 사례입니다. 굉장히 이거 중요한 사례예요, 요새는요. 요새는 인권 교육이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공공기관은 인권 교육을 무조건 이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때 그런 기회가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생각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고용과 관련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